안녕하세요. 이등동물의료센터의 원장 이영은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서 가장 다발하는 심장병인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고양이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장병인데요.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심장 근육 때문에 혈액을 머금고 펌프 역할을 통해 몸 곳곳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의 기능이 손상되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는 렉돌이나 메인쿤 종에서 잘 유발되기 때문에 이 두 종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심장 체크가 필수입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는 모든 고양이들이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상당수 고양이들은 폐수종이나 흉수와 같은 증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동일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는 고양이들이 왜, 그리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처럼 심장은 좌심방과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표시된 것처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게 되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원활히 보낼 수 없게 되는데요. 쉽게 고무호스 중간을 세게 잡고 있어 물 흐름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혈액을 제대로 전신에 공급하지 못해 기력 저하 및 식욕 부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혈액은 뒤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이미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머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류된 혈액은 좌심방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커지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좌심방이 머금을 수 있는 혈액량을 넘어서게 될 경우 순차적으로 폐에 영향을 주게 되고 폐수종 혹은 흉수가 발생되어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게 숨을 쉬며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개구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류하는 혈액은 앞으로 전진하려는 혈액과 좌심방에서 만나 그 흐름이 정체하게 되는데요. 혈액의 흐름이 정체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피떡, 즉 혈전이 발생되고 이러한 혈전은 혈관을 통해 몸의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혈전은 혈관을 막아서 혈액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여러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혈전이 뇌혈관을 막을 경우 급사를 할 수 있고 뒷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을 경우 뒷다리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심할 경우 괴사, 즉 썩게 됩니다. 따라서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고양이 보호자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폐수종, 두 번째 혈전증, 세 번째 급사, 이 세 가지 증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 및 그 심각도를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 심장의 크기와 폐수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 두 번째, 심근병의 존재 유무와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BNP 검사. 세 번째,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가 지나가는 길에 심근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부정맥을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 네 번째,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 및 역할과 혈액 역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 다섯 번째, 혈전의 초기 발생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D-다이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들에서 발생하는 심장병은 노령에 의한 판막 질환이기 때문에 심자음이 들리지만 고양이의 비대성 심근병증은 심근질환이기 때문에 심자음이 청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자음의 유무만으로 비대성 심근병증의 유무를 진단할 수 없고 위의 여러가지 검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이 발생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혈액을 충분히 머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혈액을 충분히 더 머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심장을 정상보다 느리게 뛰게 만드는 약을 처방합니다. 또한 혈관 확장제, 이뇨제 및 혈전 예방제를 아이의 상태에 맞춰 처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약을 처방하진 않으며 첫 번째, 심장 근육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지, 두 번째, 혈액이 전신으로 나가는 입구 부분이 좁아져 있는지, 세 번째, 좌심방은 얼마나 커져 있는지, 네 번째, 관련한 증상이 발생했는지의 유무를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고 관련한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지만 증상이 없다거나 심근병증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 유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에 이완된 고양이들의 예후는 매우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폐수종 혹은 흉수와 같은 심부전 증상이 나타난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2에서 18개월 정도 생존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은 수개월에 걸쳐서 빨리 악화될 수도 혹은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고양이들은 심장 질환에 대한 증상이 없는데도 갑자기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검사를 통한 심장 상태의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집에서 잠잘 때 호흡수 체크 및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은 나이가 들어 판박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개에서의 심장병과 달리 전 연령의 고양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액 처치를 받게 될 때는 비대성 심근병증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면 좋지만 제모, 보정과 관련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흉부 방사선과 더불어 프로BNP 검사를 통해 이상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는 환자에서 과량의 수액 처치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펌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차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폐수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